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 업무보고 현장.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정적을 깨고 대통령 이재명의 목소리가 장내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한단고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른다지요?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닙니까? 단순한 인터넷 괴담이나 술자리 안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입에서 환단고기라는 글자가 튀어나온 순간 역사학계는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이길래 대통령조차 이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민족의 혼을 되찾아준 성서지만 역사학계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불량식품 취급을 받는 책. 일부 정계 인사들마저 매료시키고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밑바닥을 흐르며 끊임없이 위대함을 속삭이는 이 기이한 역사책. 오늘 우리는 대통령의 발언 진위를 넘어 이 논란의 핵인 환단고기를 해부하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이 책이 고대사가 아니라 20세기에 창작된 판타지 소설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왜 이 책은 위서일 수밖에 없는가? 왜 이것은 역사가 아닌 문학인가? 지금부터 그 흔들리지 않는 증거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 거대한 판타지의 서막은 일제강점기의 암흑기 19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안북도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개연수. 그는 당시까지 비밀리에 전해지던 안암로의 삼성기, 이암의 단군세기, 범장의 북부여기, 임액의 태백일사 등 4권의 비기를 한데 묶어 환단고기를 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을 자신의 어린 제자 13살의 소년 이유립에게 건네며 무협지에서나 볼 법한 비장한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60갑자가 지난 뒤 경신년 1980년이 되거든 세상에 공개하라. 그 후의 이야기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개연수는 1920년 일제의 밀정에게 발각되어 사지가 토막나는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가 세운 배달의 숲과 원고들은 불타 사라졌다고 합니다. 모든 증거가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오직 소년 이유립만이 기억과 필사본을 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다가온 1979년 마침내 이유립은 환단고기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원전 7000년 전 남북 5만 리, 동서 2만 리에 달하는 황국이라는 거대 제국이 존재했다는 기록. 수메르 문명도 우리 민족의 반개인 수비리국에서 비롯되었고 몽골도, 흉노도 모두 우리 민족의 갈래라는 주장. 식민사관에 짓눌려 있던 대중에게 이 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세워주는 강력한 진통제이자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환호성이 커질수록 역사학자들의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은 이 책을 펼치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사료가 아니라 누군가가 현대에 집필한 창작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자라고 알려진 개연수의 정체부터가 수상했습니다. 그는 수한계시 족보 어디에도 없는 유령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1916년에 약초를 캐다 천부경을 발견했다는 도인 개연수의 전승과 1911년에 이미 책을 펴내고 홍범도 장군의 지원을 받았다는 독립투사 개연수의 전승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덩어리였습니다. 지금부터 학계가 찾아낸 이 책이 소설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문가들의 눈을 의심케 한 것은 고대의 기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언어의 시간여행이었습니다. 이 책은 고려시대 이암, 조선시대 임액이 쓴 글을 모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시대의 언어로 쓰여야 합니다. 하지만 환단고기 속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탄생한 근대 용어들이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남녀의 권리가 평등하다, 국가에 큰일이 있으면, 문화가 크게 진보하여 전체와 개체는 하나 같으며.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국가, 문화, 권리, 개체, 평등, 산업. 이 단어들은 원래 동양에 없던 개념입니다.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 시절 서양어를 번역하기 위해 새롭게 조합해 만든 일본식 한자어들입니다. 수천 년 전 단군 할아버지가 혹은 조선시대 선비가 타임머신을 타고 개화기로 날아와서 이 신조어들을 배워갔을까요? 이것은 고대인이 쓴 글이 아니라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 20세기에 쓴 글이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모순은 언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시공간의 뒤틀림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환단고기는 고조선의 강역을 설명하며 영고탑이라는 지명을 언급합니다. 이름만 보면 아주 오래된 탑이 있었던 곳 같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연고탑은 청나라 초기인 17세기에 이르러서야 등장한 지명입니다. 만주어로 닌구타, 즉 6명이라는 뜻을 한자로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입니다. 심지어 성화강이라는 이름조차 15세기 명나라 때 처음 등장한 명칭이며 시베리아라는 지명도 16세기 이후에나 등장합니다. 고려시대 사람이 시베리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 책이 20세기에 쓰인 소설이라는 사실을 저자 스스로 자백하는 꼴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이른바 시간을 거스르는 표절입니다. 한당고기에는 우리 민족의 3대 경전 중 하나인 천부경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은 1911년에 개연수가 편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개연수는 1916년에 묘양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석벽에서 천부경을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1916년에 처음 발견된 경전이 어떻게 5년 전인 1911년에 출판된 책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타임 패러독스입니다. 누군가가 나중에 개연수의 전설을 차용하여 한당고기에 끼워 맞추다 보니 발생한 치명적인 설정 오류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인구와 사회상의 모순은 판타지 소설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한당고기는 기원전 수천 년 전 신석기 시대에 이미 중앙집권적인 관료제를 갖추고 인구가 1억 8천만 명에 달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원전 2000년경 전 세계 추정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수천만 명 수준입니다. 로마 제국 전성기 인구도 5에서 6천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신석기 시대 한반도와 만주에 1억 8천만 명이 살았다니요. 이는 당시의 생산력으로는 절대 부양할 수 없는 인구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과장이 아니라 숫자 감각이 없는 사람이 막연하게 우리 민족은 위대하니까 사람도 많았겠지라며 써내려간 판타지 설정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황당한 것은 이 책의 출처입니다. 이유립은 자신이 가진 1911년 초간본 30부가 6.25 전쟁으로 불타고 홍수로 떠내려가고 심지어 집주인이 헌책방에 팔아버려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은 무엇일까요? 이유립은 내 기억을 되살려 다시 썼다 라고 말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담긴 사료, 그 복잡한 연대와 인명, 관직명을 오직 한 사람의 기억력에 의존해 100% 완벽하게 복원했다? 심지어 이유립이 1970년대 잡지에 기고했던 내용과 1979년에 낸 책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시간이 갈수록 내용이 점점 살이 붙고 구체화됩니다. 이는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창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유립은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이렇게 정교한 판타지 소설을 써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비극적이게도 우리의 아픈 역사, 결핍과 욕망에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 우리는 나라를 잃었고 역사를 부정당했습니다. 조선인은 열등하다, 너희는 스스로 발전할 수 없다는 식민사관의 세뇌. 그 참담한 패배감 속에서 누군가는 현실의 비루함을 잊게 해줄 강력한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다. 우리는 본래 대륙을 후령하던 지배자였다. 이러한 심리적 방어기제, 이른바 보상심리가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한당고기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만들어진 배경은 순수한 민족애라고 보기엔 너무나 얼룩져 있습니다. 저자 이유립은 1930년대 친일단체인 조선유교회에 가입하고 조선 총독부 기관지에 시를 기고하는 등 친일 행적을 보였습니다. 그는 해방 후 자신의 오점을 덮고 자신의 가문과 종교를 민족의 구심점으로 만들기 위해 가짜 역사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 책이 선택한 방식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슬펐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며 내세운 제국주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우리도 남들을 지배했다고 외치는 한민족판 제국주의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책 속에서 치우천왕은 중국의 황제 헌원을 무릎 꿇리고 단군조선은 일본을 식민지로 삼습니다. 현실에서 당한 수모를 소설 속에서 정복과 지배로 되갚아주려는 일종의 비뚤어진 정신승리였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역사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등감이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이자 역사를 가장한 문학작품일 뿐입니다. 결국 한당고기는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기는커녕 우리 역사를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실존적이고 자랑스러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진짜 역사를 축소된 사대주의 역사라며 스스로 깎아내리고 허황된 판타지디로 밀어내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역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2025년 대통령의 발언을 곱씹어 봅니다.
한단고기는 문헌이 아닙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이 발언의 진위는 어쩌면 한단고기가 옳다고 두둔하는 것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와 인터넷을 점령하고 있는 가짜 역사의 파급력을 정작 책상물림하고 있는 교육당국과 학계만 모르고 있다는 무서운 질책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스마트폰을 켜보십시오. 한국이 1만 년 전 세계를 지배했다. 수메르도, 징기스칸도 한국인이다. 라는 자극적인 썸네일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딱딱한 교과서나 논문이 아니라 바로 이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역사를 소비하고 학습합니다. 이미 사이버 세상 속에서 고대사는 왜곡된 국수주의와 판타지로 뒤범벅되어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는데 정작 역사 교육을 책임지는 당신들은 이 현실을 알고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문헌이라는 단어는 존중받아야 할 사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된 판타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역사관을 뒤흔들고 있는 위험한 텍스트의 존재를 직시하라는 뼈아픈 지적이었을 것입니다. 위설하고 덮어두고 무시하는 사이 이미 현실을 잠식해버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발 파악하라는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과 믿음이 전쟁을 벌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사역사학은 대중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 진실의 탈을 쓰고 퍼져나갑니다. 이 거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학계가 그저 무식한 한빠들의 헛소리라고 무시하며 소통을 거부하는 사이 가짜 역사는 괴물이 되어 우리 사회의 이성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짜 왕관을 벗어던지고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긍심은 영토를 오만리로 부풀리고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드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반도라는 좁은 땅, 수없는 침략 속에서도 끈질기게 생존해냈고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웠으며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와 경제대국을 일궈낸 진짜 역사야말로 그 어떤 판타지 소설보다 위대하고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한단곡이라는 달콤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자극적인 판타지에 취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팩트와 검증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 서서 진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할 것인가? 대통령의 질책은 바로 이 지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압도하는 이 현실을 당신들은 직시하고 있는가? 우리는 7만 년 전 대륙의 지배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참칭한 판타지 소설, 그리고 그것을 퍼나르는 알고리즘의 유혹,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미스터리, 그 진실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통찰이었습니다.